분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간활동 서비스 그리고 방과후활동 서비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어요. 2019년도에 그 주간활동 서비스라는 것이 도입이 됐거든요. 이건 아예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이걸 듣고 이 서비스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구나 이런 것들을 듣기도 하고 주간활동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먼저 드리면 전국장애인 부모연대의 황선원 활동가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울산지부의 지부장 맡고 있는 이혜경이고요. 주알협의회를 처음 시범사업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던 관계로 제가 이제 주알협의회 어쨌든 회장을 맡게 되어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주간 활동이 좀 많이 보급이 되고 확산이 되어서 발달장애인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주알에서 아주 간략하게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 조금 회장님께서 설명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발달장애 주간활동 서비스는 만 18세부터 64세 성인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말처럼 주간 활동이기 때문에 주간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로 낮 시간에 활동하는 프로그램이고 지역사회에 있는 이용시설들을 우리가 주로 활용을 해서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 발달장애인 분들이 살아가는 과정들을 배우기도 하고 익히기도 하고 본인의 여가나 뭐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거기 안에서 배우면서 이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간 활동이 바우처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우처 같은 경우에 수급자들이 받는 수혜의 시간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어요. 단축형, 그다음에 기본형, 확장형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 단축형은 월 44시간을 이용할 수 있고 기본형은 100시간, 그다음에 확장형은 132시간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주알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주알협을 이용하는 경우에 활동 지원 시간이 삭감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100시간 같은 경우에는 40시간이 삭감이 되고요. 132시간 같은 경우에는 72시간이 삭감이 되니까 이 발달장애인들이 보통 활동 지원 시간을 받게 되면 보통 한 90몇 시간 정도밖에 이렇게 못 받거든요. 사실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활동 지원 서비스는 거의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니까 보완을 해 나가고 제도적으로 다시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거는 좀 특이하게 활동 지원 제도 같은 경우는 1대1 서비스 그러니까 활동 지원사분이 그 장애인 당사자분을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요거는 그룹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 차이 조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활동 지원은 개인에 대한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네네네. 지원하는 부분들이고 이 주간 활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2인 그룹, 3인 그룹, 4인 그룹까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용자가 2분이거나 3분이거나 4분이었을 때 제공 인력 혼자서 이렇게 감당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어서 1인 그룹까지도 이렇게 포함을 했는데 1인 같은 경우에는 활동 지원하고도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1인 서비스라기보다는 그룹 안에 한 명의 인력을 더 지원을 해서 그 장애 정도가 좀 심하신 분, 어려우신 분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부터 좀 강화가 되어서 이제 그 그룹의 형태는 장애 정도나 그 사람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용자들이 기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이용을 하면 되고요. 그룹으로 해서 이제 활동 지원 제도랑도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 활동 지원 플러스 프로그램이 같이 이제 가미가 되겠죠. 활동 지원보다는 조금 더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어떤 그런 욕구를 듣고 보호자들의 욕구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기획을 해야 되고 그 기획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배워 나가야 되고 익혀 나가야 될 것, 지켜야 될 것들을 또 담아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제공 인력 선생님들의 노하우나 이런 걸 가지고 또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전체는 다 아니더라도 약간 몇 가지를 좀 예시로 말씀해 주시면은 네네. 처음 보는 분들이 그럼 내 자녀가 몇 시에 여기에 가서 이렇게 그룹을 구성해서 이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고 좀 그려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 혹시 괜찮으실까요? 예를 들어 지금 9월 말이니까 지금쯤이면 10월달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요. 같이 선생님하고 모여가지고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라서 사실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 전에
이제 행정복지센터 안에 보면 문화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거기 안에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화동이면 해화동에 한 그룹, 뭐 네. 다른 동에 한 그룹 이런 식으로 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당사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생기면서 이분들이 우리 당사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네. 여건들이 자연스럽게 마련되기도 하고 또 우리 당사자들이 여기 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예절이나 이런 것들도 배워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도 이 프로그램의 틀이 정확하게 뭐 딱 이거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네. 제공하는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이용자들이 같이 네. 그 합의를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돌아가야 될 시간에 돌아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주화를 실제로 이제 이용을 하고 싶다면 그 신청 절차를 좀 아셔야지 이걸 보고 이렇게 해야 하면 신청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거 좀 대략적으로라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주간 활동을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네. 거기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줄 거고 네. 거기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네. 제출을 하면 네. 발달장애 지원센터에서 이 사람에 대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하고 네. 그 수립한 내용을 가지고 수급자 심의위원회를 열고 수급자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이분에 대해서 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주알이 판정이 되면 네. 이제 구청에서 당신은 네. 주알 대상자이고 몇 시간입니다라고 이렇게 네. 신청이 되면 이제 그때 기관을 알아보고 그 기관에 가서 자기가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 이제 네. 기관에 이렇게 오면 네. 거기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네. 상담을 해요. 어떤 시간이 얼만큼인지도 확인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룹을 뭐 2인 그룹인지 3인 그룹인지 4인 그룹인지 그거를 이제 장애 정도나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룹 매칭이 돼야 될 거고, 그 매칭이 되면 그 매칭된 그룹 안에서 또 네. 이제 다시 선생님들하고 이용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네. 어쨌든 그룹 안에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서로 다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네. 거기 안에서 다시 이제 합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이 되면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1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1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일단 처음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러 갔을 때 이 사람에 대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평가를 해요. 이 사람의 장애 정도나 뭐 지원 강도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최종증이라는 뭐 그런 그 점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점수에 의해서 이 사람이 1대1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 우리가 지원 도중에라도 이분이 정말 강도가 높고 인력이 더 필요하고 지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원센터에다 다시 이의를 제기를 하고 이분에 대한 걸 다시 평가를 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프로그램 하면서 있었던 겪었던 기록지 같은 거를 제출을 하면 1대1 서비스로도 다시 전환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2대1 있는 프로그램에 이 사람이 들어가면 이용자 3분의 제공 인력이 2분이 되겠죠. 2분이 되는데 이제 2대1 선생님 계시고 여기 이분 계시지만 프로그램은 같이 안에서 그룹으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년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활동 지원 서비스도 여기 주간활동과 같이 지침에 들어와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방과후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조금 이제 올해부터 변경이 되어서 좀 더 확대가 되었어요. 만 6세부터 18세까지. 그전에는 이제 12세부터 18세까지 이렇게 해서 중고등학생만 네. 가능했었는데 시간 같은 경우에도 방과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마치는 시간 자체가 늦잖아요. 4시 반, 뭐 5시 이렇게 마치다 보니까 6시까지 하게 되면 거의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는 이용을 하려고 해야 되니까 21시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가능한 거가 주간 활동하고 조금의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주로 보면 방과후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하세요. 시간을 몰아가지고 뭐 3시간, 6시간 이렇게 해서 주말 프로그램을 해서 이용을 하는 방과후 서비스도 있어요. 그래서 주간 활동과 방과후 서비스 두 가지가 있고 거의 지침 내용은 비슷한데 이제 시간과 연령 대상 그리고 이제 주중이 아닌 주말까지도 방과후는 활용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주간 활동은 성인기, 네. 그러니까 그 방과후 같은 경우는 학년기. 예. 이렇게 나누고 있고 네. 시간의 차이가 좀 있고 네. 나머지 지금 거의 동일하게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도 그룹으로
네. 네, 진행하고. 이 주간활동 서비스를 통해서 발달장애인 분들의 자립생활이라거나 아니면 발달장애인의 그 노동권이라거나 모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로 요거를 생각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여기 영상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일까요? 여기도 분들께 혹시 마지막으로 혹시 한 말씀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부모가 없을 때도 지역 안에서 본인들이 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꿈꾸고 있어요. 저희는 그런 모습들을 꿈꾸면서 이제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시설보다는 지역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직업이든 프로그램이든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곳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 주간 활동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낮 시간 동안에 8시간이 좀 보장이 되어서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안에서 좀 행복하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빨리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간 활동이 8시간까지 될 수 있고 활동 지원이 깎이지 않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